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시장 별로 안 좋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흐름이 안 좋잖아요. 단순하게 지수 면에서 흐름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사실 올해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요즘엔 정말 지루하고요. 이런 장에서 굉장히 엇박자를 많이 타게 되면서 물리는 종목도 더 늘어나고 손실률도 점점 커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재미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종목을 잘 캐치해서, 예를 들면 여기 띄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한국선제 같은 이런 것처럼 오늘도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종목들을 잘 골라서 혹은 그 전에 사전에 잘 캐치해서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 조바심, 욕심 같은 것들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수로 보면, 자, 이런 흐름에서 다음에 올 상승 사이클을 대비해서 지금 좀 수익 안 나더라도 천천히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 두 가지 생각에서 이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고민과 생각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죠.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가 정답일까? 도대체 정답은 뭘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당연히 정답은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볼 거리를 명확하게 던져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본인의 계좌가 존재를 해요. 계좌가 존재를 하고 이 안에 이렇게 슬롯들이 존재를 하죠. 계좌와 슬롯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계좌의 비중들이 좀 차 있습니다. 왜 차 있냐? 안 차 있을 수 없는 거냐? 안 차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 지금 주식 계좌 만들어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대다수의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이란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몰빵하신 분들은 더 많이 차 있을 겁니다. 아니면 컨트롤해서 이 비중을 더 적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남은 현금을 떼와서 이만큼의 면적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좋은 종목을 매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잘 됐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 안 됐을 때는 이거 역시도 비중을, 내 계좌에서 비중을 갉아먹겠죠. 갉아먹는다는 건 비중을 채워버리겠죠. 쉽게 말하면 안 되면 물리겠죠. 그래서 비중이 찹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잘 돼서 수익이 났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 더 생각을 해야죠. 이 비중을 가지고 이 수익을 냈었을 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계좌 전체에서 이 수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좌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거 아무리 맞춰도 결국에는 계좌 전체가 쭉쭉쭉쭉 이렇게 배가 가라앉고 있는 그거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 수익이 이 전체 계좌가 가라앉고 있는 거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규모의 경제예요. 이쪽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은 노력을 할 때 그러면은 투자자는 이 조그만한 수익을 내면서 감정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일수록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계좌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때그때 물 빼줄 곳을 물 빼주면서 관리와 컨트롤을 하면서 전체 배가 가라앉지 않고 잘 떠있게,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수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계좌는 제가 지금은 배로 비유했는데, 고장 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재정비와 수선을 해줘야 완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가라앉는 행동을 최대한 방어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비중을 떼어내서 요 조그만한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잘 됐을 때는 계좌에 굉장히 유의미하기 어려운 수익을 만드는데, 반면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비중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비중만큼 다시 여기가 색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계좌는 가라앉고 있었는데 더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라앉는 속도를 자신이 더 추가하는 겁니다. 더 증가시키는 행동이에요. 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가 잠식이 되겠죠. 계좌 잠식돼도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계좌 잠식되고 나서 풀어내는데 그때 발생하는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 실현 손실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실현 손실을 감내할 만해? 라고 하게 되면 이 리스크 대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대 수익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리스크 값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지금 당장만 놓고 보게 되면 에이 그게 뭐예요? 그냥 이거 맞춰서 수익 냈잖아요. 수익 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
때는 뭐 어떤 말도 설명은 안 될 거예요. 맞출 수 있으면, 이 전제가 중요한데 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해도 되죠. 100% 맞출 수 있다면.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100%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비중들을 채워둔 게 아닌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닷물에 조금 막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열심히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작업은 되게 힘들고 짜증날 수 있겠죠. 근데 조그만 배 하나 딱 띄워가지고 여기서 조금 배 타다 와야겠다, 일단 이거 좀 냅두고 배 타다 와야지, 그럼 기분 좋아질 거고, 이걸로 이제 뭐 장사도 하면 돈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조그만 배 타고 이제 나갔다가 그 사이에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은 되니까,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요만한 비중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뭔가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배를 고치는 거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하나 또 궁금해질 수 있는 게,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배가 이렇게 가라앉게 만든 내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게 안 가라앉게 그냥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어도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배 안 가라앉히고 계속 이런 걸로 수익 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 나도 좀 남은 걸 가지고 그런 걸 연습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배로 얘기했으니까 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를 사서 새 배를 갖게 됐어요. 그림 참 못 그리네요. 새 배를 갖게 됐는데 이 배를 고장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 써야 됩니다. 안 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주식 계좌 역시도 이렇게 물이 차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은 결론은 안 써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오늘 매수해서 오늘 다 팔아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럼 고장나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오늘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어찌됐든 이 배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상처를 내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사용하는데 이게 전혀 가라앉지 않고 전혀 고장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를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박제해둬야 됩니다. 그냥 구경, DP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하면서 고장을 안 난다. 반면에 근데 이게 완전한 초심자로 초보자가 처음 주식을 한다면은 이 상태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니까 이런 주식을 선택해서 매매할 수 있겠죠. 근데 매매라는 게, 투자라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오게 되면은 슬롯을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과하게 고장나고 어떤 부분은 정상 범주에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고 고쳐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배라는 거를 타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데는 나오기 마련이다. 그럼 망가지는 것을 일단 좀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초보자는 이제 배를 잘 못 다루니까 되게 자기도 모르게 험하게 다뤄서 빨리 망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고수는 그거를 이제 잘 안 망가지게 더 오래 세핑하게 잘 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배로 가면은 너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리미리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선행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고 오일도 갈아주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동차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하게 오래 타죠. 반면에 나 정비에 대해서는 1도 몰라요. 하지만 자동차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쁘고 좋은 차 막 탈래요. 막 타요. 엔진 오일 절대 안 갈아요. 브레이크 오일 절대 안 갑니다. 브레이크 패드 절대 안 갈아요. 그냥 탑니다. 나중에 자동차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냥 타는 것과 계속 정비를 해주면서 타는 것은 당연히 두 개의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겠죠. 뭔가 이제 운전으로 비유하셨는데, 운전을 잘하느냐 플러스 정비를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합값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비를 해두면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재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뭐 유튜브라던가 이제 뭐 방송이라던가 그런 데 보면 계속 이런 걸로 돈 번 얘기를 막 하고, 누군가가 시장 어렵다 하지만 그런 장에서도 수익 있는 거 계속 인증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줄 줄 알아야 진짜 주식을 잘하는 거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아, 정말 저런 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막 들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채우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아, 뭔가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거기 그런 말에는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 말이 만약에 공감이 간다면은 그 말을 이행하기 위한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요. 그 말을 이행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이 계좌 파트가 빠진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아까 가장 쉽게는 초보자 새로 개설한 계좌는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뭘까요? 를 생각해보면 쉬운데, 계좌 한쪽이 정비가 끝나서 비었다, 한쪽 슬롯이 온전하게 새 거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이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계좌 상태가 양호한 상태일 때,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중심점으로 돌아왔었을 때 또는 떠 있을 때, 그럴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뛰어 올려서 또 이런 거 공격을 하는 거고, 재정비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서 정비를 하는 이유는 차 타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를 운전하려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알겠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시장의 흐름이 특히나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느끼는데, 그전에는 계속 실현수익 좀 계속 만들어내다가 꾸준히 만들어내다가 그게 어느 순간 좀 작아지고 어느 순간 끊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동시에 이제 여기 언니님이 그린 것처럼 계좌 상태가 조금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제대로 한 건가? 여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아, 이 지금 이렇게 막 물려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마치 난파돼가는 그런 배 같은 느낌도 들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한테 배운 그런 리밸런싱이라던가 계좌 관리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적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켠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이 보이니까 계속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 아,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걸 계속 해내는 거일 텐데 라는 생각에 계속 이 조난되어가는 큰 배를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생각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균형의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계좌 하나 슬롯을 비워내고 이 빈 슬롯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또 이런 종목들을 새로 매수해서 만들어가고, 그동안에 이제 관리되는 것들은 방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균형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솔직히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언니님, 그죠? 그쵸. 뭐 할 게 없는 것 같은, 하루 종일 뭐 내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뭔가 다 말라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뭐 건들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이 며칠 이어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공감도 돼요. 그건 언니님도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왜냐면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기다림도 방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뭐, 아, 그래, 기다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지.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루 이틀 기다리는 거를 생각했는데, 막 일주일, 2주일, 3주일 막 이렇게 계속 되면 그게 이제 이게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인가? 이렇게 헷갈린 마음도 하거든요. 특히 경험이 없으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잘 충분히 다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를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흐름에 맞춰서, 내 템포에 맞춰서 시장이 막 이렇게 딱딱딱딱 뭐 테트리스처럼 껴맞춰지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조바심에 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내 그냥 마음 수련만 잘하면 되지,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도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컨트롤이 되는 거지, 노하우도 없고 기본기도 없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으니 배움의 자세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영상을 오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아시죠? 여기 유튜브 영상 말고 저희 클럽에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어니스팅 매매를 같이 따라하면서 이런 균형 잡힌 계좌 관리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회원분들이 좀 힘들어할 때 있고 되게 환호에 찰 때 있고 막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좀 그 지루함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공유하는 거기도 하니까, 클럽에 계신 분들이나 밖에 계신 분들이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힘 한 번 더 내시고 마음 한 번 더 잡으시고,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싶으시면 그 배우려는 자세 꼭 가지고 배워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사항을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